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실천기술론 제2강 기출문제 최종 분석 특강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 2강에서는 4장, 5장, 6장 인지행동 모델, 과제중심 모델, 그리고 기타 실천 모델로요. 우리가 위기개입 모델과 역량 강화 모델 볼게요. 특히 지금부터 볼 인지행동 모델은요. 기출이 아주 높은 영역입니다. 실천 모델 중에서도 기출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출제 예상에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며 매 시험에서 거의 이 문제 이상 됐다라고 나와 있죠. 예, 첫 번째 잘 틀리는 문제 볼게요. 예, 요 문제 좀 까다롭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문제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문제의 패턴을 이해하시면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도출된 인지적 오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인지적 오류는 누가 얘기한 겁니까? 앨리스입니까? 백입니까? 앨리스이죠. 아니, 백이죠. 앨리스가 말한 건 뭐죠? 비합리적 신념이죠. 그래서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의 목록을 약 10가지 정도 말하고 있고요. 이를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꿔주는 게 치료 목표예요. 반면에 백은요, 어때요? 인지적 왜곡, 인지적 오류를 말하고 있죠. 뭐 6, 7가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인지적 오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를 찾아내는 거고요. 그것과 상관없는 건 뭔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보기 보시면 보기에 내용이 나오면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오는데 각 번호마다 담고 있는 내용과 인지적 오류의 내용이 명명이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예, 1번 아까 보기 볼게요. 어머니는 제 능력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며 저만 대학에 보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저를 대접하지 않으면 참지 못했어요. 그랬어요. 자, 다른 사람도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참지 못했다는 것은 뭐죠? 과다한 인정 욕구죠. 근데 여러분 과다한 인정 욕구는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가 아니라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어때요?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 중에 과다한 인정 욕구인데 지금 밑에 보기 연결 1번은 뭘로 했습니까? 과잉 일반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죠. 과잉 일반화는 뭐예요? 뭐뭇은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적 오류의 아론백이 말하는 과잉 일반화는 어때요? 아론백의 개념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 중에 과다한 인정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만나볼게요. 취업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먼저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떨어졌다고 좌절했어요. 자, 뭡니까? 2번 임의적 추론 맞죠? 왜? 임의적 추론은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 작은 걸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수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뭐예요? 난 떨어졌구나. 임의적 추론을 한 거죠. 그런데 3번 볼게요. 지난달에 어머니도 오시지 않은 것을 보면 이제 저를 신뢰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뭡니까? 상황에 대한 현저한 특성을 무시하고 맥락에서 벗어나서 세부적인 것에 초점을 뒀으니까 선택적 축약을 했죠. 정답은 3번 연결된 거 보니까 선택적 축약 잘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볼까요? 아버지만 살아계셨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바로 개인화지요. 뭔가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은 개인에게 지나치게 연결시키는 개인화. 예, 그래서 4번 연결된 거 봤더니 개인화 잘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대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그래서 실패, 성공, 사랑, 증오 이런 식으로 양극의 극단적 사고 바로 이분법적 사고죠. 예, 5번 이분법적 사고 잘 연결됐네요. 그러면 인지적 오류로 옳지 않은 것은 뭐죠? 1번이죠. 1번은 백의 인지적 오류가 아니라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 중 과다한 인정 욕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번이다. 그거예요. 조금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일단 문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론백이 말하는 인지적 왜곡 혹은 인지적 오류의 대표적인 6가지 뭐 임의적 추론, 뭐 선택적 선택적 요약이라거나 과잉 일반화, 뭐 과장과 축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분법적 사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잘 나오는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인지적 오류는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취업원서를 넣었다가 낙방한 사람이 자신은 무능하다고 되는 일이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랬어요. 인지적 오류 뭘까요? 과잉 일반화죠. 연관되지 않거나 연관이 적은 사건에 기초해서 극단적 개념으로 그것들과 유사한 것까지 우리말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싸잡아서 적용하는 거. 이게 바로 과잉 일반화예요. 그래서 과잉 일반화 하는 사람들의 언어적 특성은 모두 다 이런 말들 좀 잘 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때요? 취업원서 한 번에 낙방했다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모두 안 됐고 이런 것들 바로 과잉 일반화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185쪽에 1번 볼게요. 사회기술훈련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사회기술훈련은 실천론에서도 나오고요. 예, 사회기술훈련 소셜 스킬 트레이닝에서 SST 하지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 1번 강화 과제, 2번 과제, 나번, 3번 모델링, 라번 역할 연습. 예, 여러분 정답은 가나다라 다 쓰죠. 사회기술 훈련은요. 대인관계에 부적응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어때요? 사회기술 훈련, 그들에게 가장 고민되는 것들을 논의하고 그것에 맞는 뭐죠? 시나리오, 적응 기술 시나리오를 짜보고 하나의 역할극을 통해서 어때요? 다양한 역할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걸 통해서 역할극 하는 모델링, 강화, 과제, 역할 연습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장면에 가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나 과제, 모델링, 역할 연습 다 쓰이는 하위 기술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인지행동 모델에 관한 것 하면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의 키워드가 뭡니까?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당신의 해석과 판단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신념을 바꾸십시오잖아요. 예. 자, 옳지 않은 것 1번. 생각이 바뀌면 역기능이 해소될 수 있다. 맞죠? 예. 결국은 중요한 건 너의 해석과 판단, 너의 커그니티브, 인지적 생각의 과정을 바꿔봐라잖아요. 2번. 합리정서 치료가 해당한다. 예, 합리정서 치료. 거기 보면 약자 하면은 REBT 되잖아요. 합리정서 행동 해갖고 제가 지정행요법이라고도 알려드렸고요. 예, 바로 앨리스의 비합리적 그 신념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정서 행동치료 그러잖아요. 그래서 REBT 대표적인 인지행동 모델이니까 맞았고요. 3번 특정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점검하기 위해 행동기록 일지를 작성한다. 예, 이거는 누가 주로 많이 하냐면요. 인지행동 모델의 대표적인 재구조와 학자 중에 앨리스와 백이 있는데요. 백이 바로 자기관찰 기록지 해갖고요. 어떤 상황에 내 자동적 사고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 행동 일지를 쓰는 걸 아주 중요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사고의 내용들을 실제 검증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현실적인 사고로 바꾸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았고요. 4번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책임을 강조한다. 예, 인지행동 모델에서 중요시하는 거는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주관적 현실에 살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자 느끼고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과 책임 강조하는 거 맞고요. 5번 옹호 활동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자원 및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역량 강화 모델의 키워드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모델링 9회 문제인데요. 예. 모델링 하면은 그 타인의 흉내낼 단서를 제공한다. 예. 모델링에서는 어때요? 타인의 흉내낼 단서를 제공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모방을 해야 되니까요. 2번 시행착오를 죽이고 성공 경험을 촉진한다. 예, 모델링을 통해서 어때요?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아니라 모델링을 통해서 하니까 시행착오 줄이고 성공 경험을 촉진하게 되죠. 3번 행동 재생 과정이 동기부여 과정보다 선행한다 그랬는데요. 행동 재생 과정은 동기부여보다 선행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동기화가 있어야 행동을 재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것. 자, 나머지 더 볼게요. 행동뿐 아니라 행동에 대한 감정과 태도 변화를 도모한다. 예, 모델링에서 그것도 같이 동반해야 되고요. 5번 모방할 행동에 대한 관찰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예, 우리가 관찰학습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모델링의 과정 중에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외웠죠. 주파 운동, 주지해라, 파지해라, 운동 재생해라,
그 다음에 행동 동기화해라 그랬잖아요. 그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주지.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따르고 싶은 모델을 관찰해서 선택하잖아요.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그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행동재생 과정이 동기부여 과정보다 선행하는 게 아니라 동기화가 있어야 행동을 이제 재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4번 볼게요. 인지적 오류와 그 유형을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어요. 인지적 오류 누가 생각날까요? 아론백이 생각나시죠? 예. 자, 옳은 것 다 고르래요. 나 때문이 아닌데도 나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죠? 과잉일반화가 아니라 개인화죠. 특히 개인화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일이 안 될 때는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 뭐 이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그때 내가 집에만 있었어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안 돌아가셨을 거야.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옳은 것 고르려고 그랬는데 가번은 틀렸고요. 나번. 객관적으로 좋은 상황이 많지만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는 어때요? 선택적 요약이죠. 선택적 요약. 좋은 일이 있다라는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하고 세부적인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봤던 예 중에 남편하고 그 외출 긴 시간 한 3시간 되는 외출 전체가 좋았던 것 말고 마지막 15분 차에서 싸웠던 것만 기억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막 좋은 건 하나도 없다 뭐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대표적 예를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번도 틀렸네요. 3번. 상대방이 쳐다보지 않자 저 사람은 날 싫어하나 봐 했는데 이건 임의적 추론이죠. 임의적 추론은 뭡니까? 적절한 충분한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추론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죠. 다번도 틀렸네요. 라번. 시험에 합격한 일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는 뭐예요? 확대와 축소 중에 뭐를 한 거죠?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맞는 것, 축소, 라번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라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4-1번 볼게요. 1급 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할 때 인지적 오류는 무엇이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확대와 축소 중에 뭐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확대와 축소는 사건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과정하거나 축소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에 떨어진 사건, 그거의 의미를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고 이를 확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대와 축소가 답이고요. 그 중에서도 뭐가 더 답이냐 그러면 이제 극대화를 한 확대가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는요, 5번 볼게요. 백의 인지치료 개입 과정의 순서로 옳은 것. 예,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흔히 앨리스의 프로세스,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꾸는 프로세스는 잘 아세요. 바로 ABCD를 적용해 보시는 걸로. 그런데 백의 인지치료 순서를 잘 인식을 못 하세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백의 인지치료의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커그니티브 세라피 CT의 과정.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백은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요, 뭐예요? 내담자가 갖는 뭐를 파악해야 돼요? 자동적 사고. 우리 오토매틱 싱킹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만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됐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팍 올라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동적 사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번이 1번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지적 오류의 역기능적 과정과 믿음, 바로 내가 왜 그러한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어떤 역기능적 과정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내 자동적 사고나 이런 역기능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론백이 환자들에게 많이 권한 게 뭐예요? 나의 관찰 기록, 자기 관찰 기록을 하도록 하는 거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치료자하고 같이 그 상황에 그 생각이 든 게 정말 타당한가?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보기만 했는데 비웃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보기만 한 사건에 대해서 비웃는다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올라간 게 정말 타당한가 함께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역기능적 과정과 믿음을 발견하고 그 다음엔 어때요? 마번이죠. 왜곡된 사고의 현실 검증. 진짜 한번 가서 물어보자는 거죠. 뭐죠? 너 나 봤는데 너 보고 했는데 너 나 비웃은 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로 검증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나만의 생각인가 이런 왜곡을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점차 어때요? 내 왜곡된 사고를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현실